안녕하세요. 취미 작가입니다. 여러분, 저 망했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위탁 판매, 열심히 소싱하고 키워드 분석해서 1000개가 넘는 상품을 등록했지만 결국 노출에 밀리고 가격에 밀리면서 이제 하루 한 건? 아니 일주일에 한 건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물론 부업으로 한 거라 생업에는 지장이 없지만 들어오던 정산이 안 들어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된 이유와 현재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께도 빨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까 위탁 판매 준비 중이시거나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걸으셨을 텐데 먼저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처음 도매국부터 네이버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 상품을 찾고 가격을 비교해서 상세와 배너를 만들어 올리는데 이게 처음에는 안 팔리지만 50개, 100개 등록이 쌓이다 보면 한두 개 상품이 이른바 터지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팔린다는 분도 계시는데 진짜 광고 쓰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기 힘들고요. 만약 100개 이상 올렸는데 하나도 안 팔렸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카테고리 자체를 잘못 선택하셨거나 위탁 상세 배너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신 분일 수 있으니까 기획부터 다시 하셔야 해요. 저는 그 정도쯤에 터지는 상품이 나와서 그 상품을 힌트로 가지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처음에 마스크를 팔았는데 이게 한두 개가 터져서 나중에 직접 사입도 하면서 팔았고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쯤엔 이제 마스크 벗고 어딜 갈까 하다가 돗자리를 팔았고 마스크를 안 쓰면 화장도 많이 하겠지 해서 화장품 정리함을 팔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터지는 상품들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소구점이 생겼다는 거니까 거기서 상품 아이디어를 연계해 나가는 작업을 해왔죠. 그렇게 되면 처음 터진 제품이 시들해질 때쯤 다음 터지는 제품이 나오고 바톤 터치하듯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딱 작년까지였다는 거예요.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위탁 판매 망한 이유. 첫 번째, 소싱 한계. 말씀드렸듯이 제 전략은 최대한 잽을 많이 날리고 거기서 한두 방을 노리는 건데요. 이게 체력도 잡아먹지만 상품도 잡아먹습니다. 매일 소싱할 거 찾고 가격 비교하고 재고 확인하고 이게 말은 쉽지만 100개 정도면 몰라도 1000단위가 넘어가면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오게 되고 상품적으로도 좋은 상품을 고르기 매우 어려워져요. 처음에야 직접 써보기도 하고 후기도 찾아보며 소싱하지만 나중에 1000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하기가 힘들고 또 그런 제품도 찾기 힘들어 도매 사이트 베스트 상품이나 최저가 상품을 직접 써보지도 않고 등록하게 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똑같은 제품들이 섞이니까 그게 소위 말해 전체 물을 흐리게 합니다. 잘 팔리던 제품들도 시즌이 지나고 이슈가 끝나면서 결국은 전체 매출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처럼 너무 개수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느리더라도 직접 써보고 특장점을 잘 파악하여 상세 배너를 잘 기획해서 양보다 질을 우선시해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위탁 판매 망한 이유 두 번째, 품절 관리. 결과적으로 물건이 있어야 파는 건데 아무리 잘 나가도 팔 수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가 많겠어 하시겠지만 생각해보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셀링 머시기다, 소싱 땡땡이다 등에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찾아 팔게 되면 그걸 저만 보는 걸까요? 아니겠죠? 도매처는 하나인데 판매자는 10명일 수도 100명일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시즌 상품이나 계절 상품이라면 더더욱 금방 품절이 되고 마는데요. 그래서 위탁으로 상품을 소싱하다 보면 각각의 도매 업체를 통해 재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 관리라는 것도 웃기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남의 건데. 내가 사입한 제품이라면 시즌을 감안해서 들어오고 빼고 조절할 수 있겠지만 위탁은 그저 업체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전부잖아요. 그것도 상품 개수가 많아지면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야 품절인 걸 알게 될 때도 많아요. 만일 단일 상품 중에 색상 품절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건 전화나 문자로 소비자에게 다른 색상으로 유도를 하거나 사정을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상품이 아예 없을 때는 난감해집니다. 그냥 안 팔면 되는 게 아니라 판매 취소로 인한 페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모르지만 쌓이다 보면 내 판매자 점수가 낮아지고 그럼 노출도 불리해져서 전체 매출에 악영향을 주게 되죠. 저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다른 강의들도 많이 찾아보고 물어보고 했는데요. 모 유튜버 강사가 한다는 말이
그 재고를 갖고 있는 변태 같은 사람이 꼭 있다고 그걸 자기가 사면 이 세상에 그 상품을 나만 팔게 되니 더 비싸게 팔아도 팔린다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참 진짜 전국의 변태만 찾아내면 백화점 차리겠네. 물론 본인은 직접 겪어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걸 강의해서 그것도 품절 안 갈리게 하는 꿀팁 알려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지금도 유튜브만 치면 이런 개미 판매자 골수 쪽쪽 빠는 강의가 넘쳐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말에 혹해서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게 나야. 구독, 좋아요. 세 번째, 가격 경쟁.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바로 마진입니다. 쿠팡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판매자가 거치대를 팔고 있다고 칠게요. 그럼 도매국에서 같은 상품을 찾고 제가 그 판매자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면서 가격을 묶어 아이템 인원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책이 더 잘 팔리겠죠? 많은 강의들도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는데 이렇게 타 판매자 매출을 따먹고 배불러서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그 판매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저보다 더 가격을 내려서 위너를 따먹고 저는 더 마진을 낮춰 또 가격을 내리고를 반복하며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가야 끝이 나는데 관중석인 소비자는 싸게 사서 환호하겠지만 그라운드 이 판매자들은 만신창이가 돼서 너덜너덜해지고 마는 거죠. 개미 판매자가 여기서 이기기가 힘든 게 팔수록 마이너스라도 대량 판매자들은 택배 건수를 맞추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템 땡땡이나 셀링 머시기는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파는 제품은 한정되어 있고 나한테 추천하는 상품을 남은 안 보고 있을까요? 너도 나도 잘 나가는 상품에 모여들면 그 파일을 먹기 위해 내 살을 깎으면서 경쟁을 하는 구조는 매한가지인 거죠. 누군가는 그러죠. 잘 찾으면 블루오션이 있다. 나만의 상품을 찾아라 라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릴게요. 검색량 많고 인기 좋은 키워드를 팔 게 아니라면 그건 더 이상 소싱이 아니라 소장일 뿐이다 라고요. 게다가 요즘은 알리나 테무같이 중국 도소매 사이트들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으니 개미 판매자들은 더더욱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저는 강사가 아닌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면서 방법을 찾을 생각입니다. 위탁보다 사입에 좀 더 비중을 늘리고 카테고리를 줄여가면서 내실을 다질 생각이고요. 품절 이슈를 막기 위해선 시즌 제품이나 소량 재고는 판매 기간을 정해서 최대한 페널티를 막아보려고 합니다. 가격 경쟁은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회해서 올려보면 어떨까 정도가 제가 내린 답이에요. 이게 정답인지는 여러분도 저도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변화가 있을지는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이 채널의 목적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료 강의 없이 오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받는 취미는 사장에 와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